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번화가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었네요. 젊은 여자 혼자 핸드폰 가게 한다고 하면 편견들이 많으신데 저 중견기업 퇴사하고 오랜 고민 끝에 차린 가게고 나름 수완이 좋아 잘 될 땐 월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찍으며 가게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실수령 월 340만 원 정도 받았었고 나름 살뜰히 모아가며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또래치곤 모은 돈도 많아요. 3억 정도 모았네요. 이렇듯 나름 능력 있는 저인데 진짜 이상한 예비 시어머니 만나서 잔뜩 무시받고 어이없는 말 들어서 그대로 파혼했네요. 회사 다닐 때 다른 부서 1살 연하 후배와 우연히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절대로 사내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7년을 다녔지만 남친과 가까워졌을 땐 이미 퇴사를 결심한 상태라서 좀 사귀어도 좋겠다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같은 동양 사람이라 이야깃거리로도 공통 분모가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엄청 착했습니다. 저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저한테 단 한 번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어쩌다 다투게 되었을 때도 본인 주장 안 세우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못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남녀 역할 구분 없이 요리며 빨래도 참 잘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들에서 결혼할 만한 상대로 꽤 괜찮겠다 판단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사내 연애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퇴사하게 되었고 핸드폰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준비하느라 바쁠 때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줬고 오픈하고 나서도 매일같이 제 가게로 퇴근하며 마감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가게로 진상이 와서 힘들었던 하루 끝엔 언제나 남친의 자상한 위로와 응원이 있었고 그렇게 꽤 오래 만나면서 저도 점점 심적으로 기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를 엄청 호되게 당했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이기적인 편이라 그런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보며 자랐던 터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런 제가 결혼하고 싶게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었네요. 남친도 저를 그냥 가벼운 연애 상대로만 만나는 것 아니라고 넌지시 결혼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며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집에 프로포즈 받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엄마가 제일 먼저 물으시더군요. 그 집 부모님들은 아직 못 만났지? 당연히 아직 못 뵀지. 얘기는 가끔 들었어. 뭐 하시는 분이래? 성격은 어떠시고? 예.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시부모야. 엄마 못 봤어? 평생을 맘고생했던 거? 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며 아빠는 헛기침을 하며 초치게 그런 소리를 왜 하냐며 핀잔 주셨죠. 그러고 보니 남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남친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게 맞긴 했어요. 같은 고향 분이신 것과 남친 아버님이 재단에서 근무하신다는 것, 그리고 남친 어머님이 요리를 엄청 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버님은 말이 별로 없으시다. 그 정도만 알았었네요. 뭐 차근차근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했던 것 같네요. 남친과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알콩달콩 기분 좋은 상의를 하던 시기였어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예전부터 본인 누나보다는 본인이랑 성격도 잘 맞고 편안해 하신다며 나중에 아들이랑 살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장가 보내지 않고 평생 끼고 살고 싶다는 농담을 종종 하셨답니다. 솔직히 좀 오싹했지만 남친도 웃으면서 말했기에 그래 그냥 애틋한 아들한테 하는 흔한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아주 나중에 혹시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편찮으시거나 하면 모를까. 두 분 다 정정하실 때는 절대 모시고 못 살지. 결혼하고 나면 내 가정도 있는데. 내 부모님이긴 하지만 나도 우리 집 가장이 되는 거고 내 와이프 될 사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런 남친의 말을 듣고 꽤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고 느꼈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얘기 나온 김에 1년 안에 식 올리자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혼집이며 식장이며 준비해야 할 것들은 차근차근 조율해가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엄마는 남친과 몇 번 가볍게 만나봤었기 때문에 남친에 대한 믿음은 좋으셨어요. 다만 시부모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급하게 결혼해선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아직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이었으나 남친이 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저를 정말 좋아하신다며 대번 결혼을 찬성하셨대요. 양가 허락은 거의 받았다고 봤어야 했죠. 남친과 얘기하면서 신혼집은 제 가게 근처 신축 빌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거기 살면서 청약 꾸준히 넣고 차근차근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기로 했죠. 남친도 나름 알뜰한 편이고 헛단데 돈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고 나이도 저보다 1살 어려 사회생활을 더 적게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또래에 비해 돈 꽤 모은 거거든요. 저는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었고요. 양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선 5천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 남친 쪽에선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기에 일단 그 정도로만 남친과 얘기 끝냈던 상황이었어요.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예상대로 저희 어머니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으셨죠. 호구조사 수준으로 남친에게 엄청 세세하게 캐물으셨어요. 그래요. 참, 어머님 종교는 어떻게 되시나? 네, 예전에 교회에 나가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안 나가시더라고요. 가끔 유튜브로 성경 말씀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참, 우리는 지아한테 딱 5천만 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아직 결혼 안 한 오빠가 있어서 돈을 다 지아한테 줄 수가 없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환 씨 부모님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머님, 무리 되시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아 씨에 비해 모아둔 돈이 적어서 미안하기만 한데요. 살면서 제가 더 열심히 벌게요. 저희 집에서는 정확하게는 말씀 안 주셨는데 1억에서 2억 전후로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야기 끝낸 저희 엄마가 남친을 집에 보내고 말씀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번 달 안으로 확실하게 여쭤보라고 해. 1억이면 1억이고 2억이면 2억이지. 거기다 또 2억 전후는 뭐야? 엄마 촉이 좀 이상하다 얘.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남친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여쭤보면 될까? 좀 당돌해 보이지 않나? 얘는? 그런 건 자식이 알아서 물어보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어. 불안해하는 엄마를 달래고 정 이상하면 결혼 안 하면 된다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고생길 열리는 결혼은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속물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얼마 해주실 수 있는지 알아야겠다고요. 가능하면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남친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말하기를 남친 어머님이 인사 오는 자리에서 얼마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겠다 했다네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친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날이 왔어요. 남친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 것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려진 저녁상이었습니다. 음식 가짓수에 놀란 것도 잠시 남친 어머님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중년 연예인처럼 올림머리를 하시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계셔서 깜짝 놀랐었죠. 남친 아버님은 그때 상갓집에 가셨다며 어머님 혼자 저를 맞이하셨어요. 처음엔 인상 보고 보통 아니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대화 나눌수록 부담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언변으로 저를 대우해 주셨고 저도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이라 하면 어른들만 당사자들을 허락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도 상대 부모님과 집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시어머님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시간을 보냈고 티타임을 갖게 되었어요. 남친 어머님이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신혼집은 가게 근처로 구한다고? 네, 지금 가게는 한 10년 정도 할 생각이라 그 근처로 잡을까 해요. 가게 마감 시간이 늦기도 하고 그쪽이 인프라가 좋아서 생활하기도 좋아요. 그래, 그 동네가 좋긴 좋더라. 그러면 얼마 정도짜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가 3억 정도 있고 현우 씨가 가져온 8천에 저희 친정에서 5천 주신대요. 그 정도면 아파트는 좀 무리고 빌라는 신축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다만 아, 그래. 우리가 얼마나 보태주는지가 궁금했지? 하며 웃으시는 시어머님. 말 꺼내기 어려웠는데 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했었죠. 우리는 1억 해줄 수 있어. 엄마, 죄송한데요. 저번에 오피스텔 팔면 2억까지 해줄 수 있으시다면서요? 아, 그건 여기 지아내가 얼마나 주냐에 따라 달라지지. 겨우 5천 주신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1억 이상이나 내놓을 필요 있어? 엄마, 지아씨가 거의 4배는 더 돈 내서 신혼집 하는데요. 엄마 뜻이 그런 이유라면 내가 곤란하지. 저를 앞에 두고 돈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는 모자를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께 좀 실망해서 최소한의 미소도 띄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누가 더 돈 모아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결혼해선. 네가 더 나이도 어리고 회사도 몇 년 안 다녔는데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그래. 그건 신부 쪽에서도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가게로 돈 많이 벌지만 언제 불경기 와서 가게 망할지도 모르고 너처럼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잖냐. 엄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잘리면 그만이에요. 왜 나한테 말씀하신 거랑 다르세요? 진심으로 화가 나서 얼굴까지 벌개져가며 본인 어머니랑 싸우는 남친을 보니 본인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 남친을 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 보태주시면 지환씨 쪽에서 1억 8천, 저희 쪽에서 3억 5천이네요. 그 가격이면 얼추 20평대 구축 아파트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아니, 당장 준다는 건 아니고 얘 성격 급한 것 좀 봐. 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1억을 주긴 줄 거야. 근데 지금 너희 준비하는 돈으로도 충분히 신축 빌라 살 수 있겠던데 뭘. 내가 사실은 그쪽 부동산 사무실도 몇 군데 돌아봤어. 우리 돈 아니어도 들어갈 만한 데 많던데? 신혼부부가 뭐 꼭 아파트 살아야 해? 아이 낳고 나서 옮겨도 늦지 않지 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은 네가 모은 돈이랑 친정에서 주신다는 돈으로 딱 맞게 빌라 매매해. 내가 부동산 사장한테 얘기해뒀어. 그쯤 가격으로 알아봐 달라고. 딱 22평짜리 1층 괜찮은 거 말해주더라. 신축은 아닌데 깔끔해. 거기 살면서 우리 지환이 돈은 비상금 개념으로 저축하고 신혼 가구랑 가전은 우리가 반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네? 신혼집을 제가 마련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어머님만 바라보는데 참을 한 모금 들이키고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대전에 투자용으로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지금 그쪽이 엄청 개발되잖아. 지금 팔면 너무 아까워.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서 니들 주든지 할 테니까 일단 1년에 1,00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 좋게 좋게 남들한텐 시댁한테 1억 받았다고 하고,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아니, 뭐 내가 당장 신혼집에 보태라고 1억 준댔어? 니들 잘 사는 거 보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줄게. 10년 딱 주면 1억이구만 뭘. 물론 딱 1억은 아니지. 지아 하는 거 봐서 더 얹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1억이 뭐야? 지아가 잘만 하면 2억도 가능하겠다. 더 괜찮은 조건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남친 돈은 통장에 묶어두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보태준다는 1억은 10년 할부? 심지어 제가 하는 거에 달렸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천장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머리만 쓸어 넘기게 되던데요. 남친은 당황스러워서 그런 본인 엄마를 말리기 바빴고요. 엄마,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돼? 지아씨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1억을 10년 동안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신혼집에 남자인 내가 무슨 숟가락만 들고 가라는 거야? 네가 무슨 숟가락만 들어? 넌 직장이 있잖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자영업이랑 다르지. 얘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아, 엄마, 그 얘기는 지아씨 앞에서 하지 말랬잖아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영업 며느리가 싫으셨던 거예요. 남친도 그거 알면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했던 거고요. 그게 더 나쁘죠. 진작 말했으면 이런 꼴도 안 봤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 좋아하신다고 해서 예비 시부모님 드릴 선물도 바리바리 싸와서 호호 웃었네요. 근데 자영업이라도 직장인보다 3배 넘게 버는데 제가 꿀릴 게 대체 뭐가 있나요? 이를 악물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지환씨,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왜 말 안 했어? 말해줄 건 다 말해줬어야지. 숨긴다고 그게 정답이야? 아니, 얘. 그렇게 안 봤는데 아까부터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내가 결혼 반대했니? 지원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대서 그러라고 했고, 그래, 썩 맘에는 안 들지만 허락도 했어. 봐, 인사하러 온 데서 상다리 휘어지게 저녁도 차려놨잖냐. 그리고 돈을 당장 주든 10년에 걸쳐 주든 그게 무슨 큰 의미 있어? 1억 준댔잖니. 그것도 더 쳐준댔고. 일시 부리고 할부고 똑같은 돈 아니니? 남친 어머님이 언성을 높여가며 저한테 소리치시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어머니 말리기 바빴고요. 본인 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셈을 하시는 성격이신 건 본인도 빤히 알았을 텐데 왜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었는지 순간 남친한테도 정이 홀랑 떨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지환 씨보다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3배는 넘게 버는데 아무리 망해도 제 능력은 검증된 것 아닐까요? 저는 제가 뭘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확신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 관둔 거예요. 예, 어른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억울하다고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 보니 너 나한테 돈 더 받긴 어렵겠다 얘. 그 와중에 농담인지 깔깔 웃으시며 저를 째려보시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희 엄마한테 등짝 맞을 짓일지도 모르지만 저도 남친 워낙 사랑했고 또 제가 가게 하는 거 남친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 말이 틀리진 않죠. 자영업은 경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은 월 1,000씩 벌지만 월 100도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남친이 설령 시댁 도움 없이 결혼하게 되더라도 그 8천도 성실하게 모아온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만 괜찮으신 분이면 다 이해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뒤에서 이상한 계산이나 해가며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거기다 돈 몇 푼에 시부모 대접까지 극진히 받으려 한 셈을 하신 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몰래 부동산까지 알아보신 건 또 뭐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수가 있는지요. 시모 되실 분 때문에 남친에 대한 사랑까지 팍 식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바보 만들다니. 아니, 저만 바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우습게 만들었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두 분 얘기가 덜 끝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리 비킬 테니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남친이 혼비백산하며 저를 붙잡으려 따라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자식한텐 항상 너그럽고 자상했기에 저한테 이렇게 나올 줄은 진심으로 몰랐다고 하네요. 집에 여자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면서요. 순간 영화 올가미가 생각나대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차에 올라타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신호 받으며 대기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천년의 사랑도 식는구나 싶던데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울분이 터졌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면 시댁에서 10억을 준대도 억만금을 준대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환갑이 다 되셨는데도 아나무인한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 저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분명 저처럼 아빠를 많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본가에 도착하니 저를 반기며 인사 잘 드리고 왔냐며 환하게 웃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놀라시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굳게 담은 입을 여셨어요. 그런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어쩐지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 얘기할 때 모든 게 쎄한 느낌이 들었대요.
제가 좋다고 하니 일단 인사나 드리고 오라고 보낸 거긴 하지만 영 느낌이 이상해서 녹음기라도 챙겨 보낼까 후회하셨다며.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이 대수냐며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라고, 그냥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도 좋으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걸으라며 아빠한텐 엄마가 잘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게는 알바한테 맡기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머리 식히라며 저를 등 떠미시네요. 이렇게 남친과 파혼했습니다. 아니, 식장이며 이것저것 계약하기 전이었으니 그냥 헤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분명 남친 집에 인사 가기 전만 해도 식장을 어디로 잡을까? 신혼집 가전은 삼성이 좋을까, LG가 좋을까 웃으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저희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깨져버리네요. 남친은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죠. 제 앞에서 거의 3년간 혼신의 연기를 한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멀쩡한 사람 맞는 것 같거든요. 가게 하면서 남친 도움도 많이 받았고 고마운 점도 많았으니까요. 제가 설마 보는 눈이 부족해서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암튼 매몰차게 이별을 고하진 않았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다고만 하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인사했죠. 어쨌든 그건 사실이니까요. 남친이 말하기를 본인 어머니도 잘못 생각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는데 남친이 저 잡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남친네 집에서 투자용으로 갖고 있다는 그 오피스텔, 자세히 알아보니 오피스텔도 아니라 그냥 구축 원룸이었고 지금 시세로 1억도 안 되던데요? 돈은 없으면서 돈 줬다는 유세 부리려고 그렇게 머리 쓰셨나 봐요. 불구덩이 앞에서 간신히 뱃머리를 돌린 기분이네요. 아무리 잘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니 기분이 울적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리는 없지만요. 일이라도 열심히 하며 슬픔을 빨리 잊어야겠어요.